그럼 이 안에 뭐가 있는가? 정창원이 전부 오픈을 안 해요. 정창원은 1년에 2번 전시회를 해요. 봄하고 가을하고. 벌써 2021년도에 언제 오픈한다는 것은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는 못 가. 근데 가도 저도 몇 번을 안 가요. 왜? 똑같은 게 매해 똑같은 게 나오니까 새로운 게 안 나와요. 근데 정창훈이 좀 더 오픈을 하거나 일본 국내청이 오픈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그 연구자들한테는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게 오픈을 해서 문제되는 작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그 주장하고 있거나 또는 하나 역사관에서 걸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이 작품 매년 나오고 있어. 매년 비파. 자, 일본 전통에 대해 자개를 갖다가 나전을 붙였다. 이 나전이 서역에서 들어왔다. 정창원은 일단 정창이 유래가 뭐냐? 정창은 정은 뭐냐? 바른 세금이에요. 정세에서 왔어요. 세금 제대로 걷어들인다는 뜻이에요. 세금을 제대로 걷어들여서 창고에다 보관한다가 였어요. 나라시대 때. 자, 그러면 정창이라고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라시대 때. 각 절마다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법화당에 가거나 삼월당에 가면은 이거보다 작긴 하지만 작은 것들이 보이고 또 어떤 고대 절들, 나라의 절들을 보면은 정창원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다 창고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나라 전역의 절들이 많은데 다 없어졌어요. 남은 거 이거 하나예요. 이렇게 큰 걸로 남은 건 이거 하나인데, 자, 위치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주로 이때 언제냐? 시작은 쇼무 천황하고 코메이 항우를부터 시작을 했어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 쌀 창고도 있어야 하고 비단 창고도 있어야 하고 하는데 여기는 주로 공예품 창고였어요. 공예품이 많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여기가 해양시대 이후부터는 여기가 천황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메이 천황이 자기의 전 재산을 절에 기부를 해요. 그러면 나는 극락방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도다이지 계열로 들어가면서 여기가 국보로 국보는 나중에 지정이 됐지만 그래서 천황가 관리하고 관계가 되는데, 자, 정창원이 일단은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딱 봤을 때 고상이죠. 높아요. 상이 높아요. 그럼 밑에 습기가 많아. 습기가 많으면 물건들 보관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북방계 계열의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게 몇 년 전에 정창원이 수리가 들어갔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정창원이 10년 정도 수리 기간 중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로 살짝만 엿봐라라고 해서 이 정도만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을 했는데, 이쪽 부분의 정창원의 건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나무를 껴맞추는 기법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일본이 정창원을 사랑할 때 물론 그 안에 들어있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자연적으로 습기 조절을 하면서 이 끼워 맞추는 공법이 최고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죠? 예, 어디에? 우리나라 저기 뭐 절이나 다 있고, 그 다음에 해인사. 해인사하고 똑같은 기법이에요. 그럼 원래 이렇게 고상으로 해가지고 습기가 올라오지 않게 하는 게 어디냐? 고구려에서의 건축 양식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연결선상이지 않을까라고. 어찌됐건 도다이지가 백제에게도 관련이 있지만 고구려에게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연결선상이 아닐까. 그 다음에 또 정창원이 또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대를 보수를 하기지만 당시의 나무나 주추석들은 그대로 유지를 시킨다라고 해서 자랑을 좀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안에 뭐가 있는가? 정창원이 전부 오픈을 안 해요. 정창원은 1년에 2번 전시회를 해요. 봄하고 가을하고. 벌써 2021년도에 언제 오픈한다는 것은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는 못 가. 근데 가도 저도 몇 번을 안 가요. 왜? 똑같은 게 매해 똑같은 게 나오니까 새로운 게 안 나와요.
근데 정창훈이 좀 더 오픈을 하거나 일본 국내청이 오픈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그 연구자들한테는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게 오픈을 해서 문제되는 작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그 주장하고 있거나 또는 하나 역사관에서 걸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이 작품 매년 나오고 있어. 매년 비파. 자, 일본 전통에 대해 자개를 갖다가 나전을 붙였다. 이 나전이 서역에서 들어왔다. 이런 형태들. 그 다음에 나전을 붙인 8개의 면의 거울. 이전에는 없었지만 이게 들어왔다. 이 당에서 들어온 것들이다. 가지고 들어왔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제작을 했는지 이건 알 수가 없지만 어찌됐건 이 당시의 물건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많이 이런 작품들이 많이 공개가 되는데 그럼 뭐냐? 정창훈에서 하는 이야기는 당시에 일본의 국제적 교류성, 그 다음에 일본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당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했다라는 하나의 정통성, 그 다음에 문물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국제성, 이것들하고 맞는 부분들만 오픈을 주로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 것들만 많이 보는 형태들이 되는데, 그러면서 나온 이런 작품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이거는 제가 이야기했어요. 서역의 하나의 교류의 양태라는 거. 이 두 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안 보여드렸어요. 이건 호류지 작품인데 지금은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호류지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려가지고 전시회를 하는 형태인데, 이 두 개가 왜 중요하느냐? 성덕태자의 두 아들이 사용한 수병이라고 전해져요. 그래서 일본의 국사교과서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거보다 이 두 개가 나와요. 성덕태자의 연결선상에서.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줬어요. 서역의 상징적인 사자가 나온다든지 유리공예가 나와요. 이 유리공예는 페르시아나 이쪽에서 넘어오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형태가 이러한 작품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나라 시대부터 그 회화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근데 주로 당나라 형태의 회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작품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이게 중국 회화다, 일본 회화다. 또 있는 곳이 보스턴이야. 그러니까 어느 나라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보스턴에서 중국 회화로 넣어놨어요. 지금은 이제 걸쳐 있어요. 근데 일본 회화로 보는 경향들이 좀 더 강해요. 자, 얼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일단은 우리 호르지 벽화에서 봤던 형태들이 그대로 나와요. 선의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실선으로 표시하고 음영 처리해주는 부분들이라든지, 즉 도낭석굴에서 연결되는 그 선상인데 뒤에 산의 묘사라든지 안산의 묘사들이 중국의 초기 회화하고 비슷해요. 뾰족뾰족한 산이라든지 굴곡진 이런 나무의 형태라든지 이게 어둡기는 하지만 그러한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사성을 가지지만 중국 초당에 당나라 초기의 회화가 없는 이상은 아마 초기 형태를 이용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일본에 남아있는 작품이 아닌가라고 보는 게 현재의 시각입니다. 아직은 어디 건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작품. 이것도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일본에서 만들어 왔다, 가지고 들어왔다. 어찌됐건 이건 나라 박물관에 있으니까. 자, 근데 얼굴을 딱 봤을 때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하고 똑같죠? 네. 도낭에서부터 시작해서 금당벽화 시작하는 그 회화 양식은 그대로 이어져요. 근데 이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석가열의 설법도인데, 석가가 열반에 들어가서 도솔천에서 마야 부인 앞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갖다 묘사했다라고 보는 작품인데, 재미있는 것은 모티브, 모델은 누군가, 이 모델이 누군가에 따라서 제작 탄생지가 달라져요. 일단은 이 모델이 기본적으로 보는 시각은 인도 우전왕으로 보고 있어요. 우다야왕. 그러니까 우리가 우전왕경이라든지 많잖아요.
인도에서 가장 스펙타클한 왕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 가지 모험심이 뛰어나가지고 모험도 많이 하고 설법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탄생부터가 우전왕은 뛰어났어요. 히말라야 나무 위에서 태어났어. 자, 그러면서 설법이 뛰어나면서 인도 최초의 불상이 우전왕 불상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현장이 일본에서 다시 당으로 귀국할 때 이 우전왕경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우전왕경을 갖다가 모티브로 해서 제작한 얼굴 상이다. 몸의 상이다. 그럼 이건 당 제작살이야. 아니다. 역사적 흐름, 조형사적 흐름에 의해서 일본에서 제작했다. 아직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게 왜? 너무 똑같아. 우리 도랑벽화, 금당벽화, 자수 다 똑같아. 기본 밑그림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똑같아. 그럼 얼굴 좀 더 볼까요? 금당벽화였어요. 실선 묘사에 두꺼운 살짝 가느다란 갈매기 눈썹에 살짝 두껍게 해준다든지 광괴를 오륜으로 만들어 준다든지 의습선 거치는 형이라든지 목의 산도의 실선 표현이라든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보살은 더 똑같아요. 똑같아 하얗게. 그러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비슷한 게 타이마만다라인데 이게 이 작품이 만들었다는 설화가 관세음보살이 갑자기 딱 나타나가서 이 절에 나타나가지고 연꽃을 딱 줘요. 연꽃 줄기를 주면서 이걸로 실이 될 테니 이걸로 불화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설화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만든 게 이 만다라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연꽃 줄기가 아니라 실크였다 라고 하는데 이 만다라 자체도 큰 만다라인데 남아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 부분밖에. 그래서 전체 크기라든 이런 건 알 수가 없지만 어찌됐건 이 형태들이 실크에 표현된 이 형태들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만 눈꺼풀이 좀 더 두꺼워진 게 좀 더 당나라 양식이라든 이런 쪽으로 좀 가깝긴 하지만 그러한 형태들이 어디에도 나오느냐? 호류지예요. 호류지 1000개, 금당에 1000개에 이렇게 장식들이 내려 있는데 이 부분인데 여기에 표현된 비천상의 얼굴의 표현들이 정말 복 많은 부인의 그 얼굴 표현이라든지 이 목의 두툼한 형태 이게 당나라 양식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어디에서 만들어져도 이상하지가 않다. 그러면 이게 거기에만 호류지에만 있느냐? 도다이지 동대사 앞에 석등이에요. 석등에 여기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 있어요. 피리를 불고 있는. 당의 양식이 그대로 나왔는데 살짝 꺾였죠. 육감적이에요. 그럼 조금 더 뒤로 가요. 이제 헤이 안에 살짝 육감이 에로티시즘이 살짝 들어간 형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의 육감이 그대로 나온다. 그러면서 비천상의 모습들이 당나라의 얼굴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여기서 제작했지만 아까 제가 문제라고 만들어진 것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져도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크게 우기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당시에 8세기경에는 동아시아에 엄청나게 유행한 게 뭐냐? 부처님의 팔상을 그림하고 글하고 같이 만든 회인가경이 엄청나게 유행을 해요. 그래서 한국도 이러한 설화가 많이 만들어지고 중국도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몰아요. 시간, 공간, 원근감 다 무시하고 그냥 메인 포인트만 다 그림을 딱 그리고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이러한 그림책들이 이 당시에 만들어져요. 유행을 해요. 근데 선생님 이게 책으로 만들어졌어요? 라고 물어봐요. 아니요. 이거는 도록이고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두루마리 형태를 갖다가 도록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문제작들이 또 나와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작품들은. 처음 보는데 진짜 특이하죠. 일단은 길상천상인데
여기에 제가 길상이라든지 천이라든지 이런 걸 딱 빼보면 이거는 당나라 미인도예요. 그 보통 당나라 미인도, 양귀비 미인도에서 중국 해화의 미인도에서 가장 많이 나온 형태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 약사사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작품이 수화 미인도예요. 근데 어떨 땐 이거는 조모립 미인도라고도 해요. 머리에 깃털 장식을 한 미인도라고 하는데 이 머리에 깃털 장식을 하는 게 중국 당나라 시대 때 여자들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있는 집 여자, 예쁘게 치장하는 여자들은 전부 다 여기다 깃털을 달았어요. 그 형태들로 그대로 나와요. 그럼 여기도 딱 이게 없으면은 중국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본에서 발견됐어요. 그럼 일본에서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의 모티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가지고 들어왔다가 돼요. 여기 신사에서 발견된 이거는 신상이에요. 근데 그냥 집에서 발견된 미인도예요. 그래서 여기는 신입니다. 길상은.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거의 마지막 작품. 이것도 쇼쇼잉 정창원에 있는 작품인데, 자, 탔어. 무엇을 탔어? 말을 탄 게 아니라 코끼리를 타고 즐거워요. 악기를 불면서 즐거워하는 그림이에요. 초기에 가장 초기의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 얼굴의 모양이나 그 다음에 이 손의 형태들이 즉 옷의 의복의 형태들이 일본인은 아니에요. 중국인도 아니에요. 오히려 서양인들에 가까워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멀리 봤을 때 평산화가 보이죠. 기러기 보이죠. 위쪽에. 그 다음에 나무가 보여요. 큰 절벽이 보여요. 원근감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그 원근감이 살짝 표현된 형태들. 초기 산수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한국에서 초기 산수화가 나오진 않았는데, 발견되지 않았는데 아직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 시기의 산수화가 거의 드문데 초기 산수화 제작 양식에 있어서의 하나의 가장 기준작 중에 하나가 이 작품인데 이게 정창원에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작품은 가지고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 정도까지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창원에서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4시간에 걸쳐서 아스카, 학고, 나라시대, 즉 일본 고대의 불교 미술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중세, 고대와 중세로 넘어가는 그 사이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4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